예. 제가 보기보다도 그래도 팬클럽이 많습니다. 이렇게. 예. 유승민 팬클럽을 그대로 계승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자. 예, 오늘 기자회견문을 쓰고 보니까 생각보다 좀 깁니다. 예, 할 말이 많았던 것 같은데 한 3분의 1 정도로 줄였더니만은 A4용 5장이 나오네요. 예, 그래가지고 아마 언론인들 취재하실 때 전문은 아마 그대로 제가 읽어가지고 제가 고생이 없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정치를 시작한 지 12년째 되는 오늘을 그날로 정해놓고 지난 몇 달간 정말 많이 고민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함께한 세월, 가볍지 않았던 영광의 순간들과 분노의 기억들은 교대로 제 팔을 양쪽으로 잡아 끌었습니다. 저를 대표로 선출해 주셨고 각자의 위치에서 대선과 지선 승리에 앞장서 주신 당원들께 그동안 형용할 수 없을 만큼 감사했습니다. 지난 대선과 지선의 연승은 당원들의 도움과 사랑 없이는 이뤄낼 수 없었습니다. 탄핵의 상처를 겪은 당원들에게 어떻게든 승리의 기쁨을 안겨야 하는 당위적 목표 속에서 때로는 대선 후보를 강하게 억제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젊은 세대가 정치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당내에 시대착오적 관행과 그리고 관성과 강하게 맞서야 할 필요도 있었습니다. 좋았던 결과보다도 그 과정이 불편하셨던 당원이 계신다면 이 자리를 빌려 죄송하다고 말씀드립니다. 호사가들은 국민의힘과 보수 진영의 현 상황이 그토록 안 좋다면 지금은 때를 기다리고 기회를 보라고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3년 전에 저라면 아마 그런 이야기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와신상담, 과하지옥과 같은 고사성어를 되뇌며 당을 위한 헌신 같은 여의도 방언을 입 밖으로 내었을 것입니다. 사실 저는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냐는 자세로 때로는 영달을 누리고 때로는 고생을 겪으며 만수산 드렁칠과 같이 얽혀 살 수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미 몇 달 전 책임 있는 사람으로부터 총괄 선대위원장 등의 자리도 제안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마음이 동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제 선택은 제 개인에 대한 처우 그리고 저에게 가해졌던 아픈 기억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서 과거가 아닌 미래를 봤습니다. 비상상태에 놓인 것은 절대 당이 아닙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마냥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정확히는 대한민국이 변화가 없는 정치판을 바라보며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탄핵을 겪으며 비선은 있고 비전은 없는 대한민국을 다시는 용납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선출되지 않은 누군가가 모든 유무형의 권력을 휘두르며 대한민국을 쥐락펴락하는 그 모습, 그 사람 앞에서 법과 상식마저 무력화되는 모습이 반복되는 것은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저의 그리고 국민 모두의 트라우마일 것입니다. 저는 잠시 보수 정당에 찾아왔던 찰나와도 같았던 봄을 영원으로 만들어내지 못한 스스로를 다시 한번 질책하고 반성합니다. 그들의 권력 욕을 상식선에서 대했고 진압하지 못했던 오류를 반성합니다. 모든 것이 제가 부족한 탓입니다. 저는 오늘 국민의힘을 탈당합니다. 동시에 국민의힘에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치적 자산을 포기하겠습니다. 과거의 영광과 유산에 미련을 둔 사람은 절대 선명한 미래를
그릴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의 공용어는 바로 미래여야 합니다. 지금도 누군가는 대한민국의 위기 속에서도 상대를 악으로 규정하고 청산하는 것을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그 방향으로 시민들을 이끌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상득지, 마상치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 위에서 천하를 얻는다 하더라도 계속 그 천하를 말 위에서 다스릴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 2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왜 적장을 쓰러뜨리기 위한 극한 대립, 칼잡이의 아집이 우리 모두의 언어가 되어야 합니까? 정치는 대중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가꾸는 노력입니다. 이제 시민 여러분께서는 상대를 쓰러뜨리기 위한 검투사의 검수를 즐기러 콜로세움으로 가는 벌길을 멈춰주십시오. 시민 여러분께서 수고로우시겠지만은 아고라에 오셔서 공동체의 위기를 논의하는 책임 있는 정치인들에게 성원을 보내주십시오. 우리 이제 다 같이 자세를 고쳐 앉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영 논리에 휩싸여서 우리 팀에 발생한 문제는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넘어가고 그 모습에 정작 미래를 고민하는 젊은 세대는 정치를 내로남불의 장으로 보며 외면하게 되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는 학교에서 이상을 가르치면서 이상적이지 않은 현실을 강제하는 이중적인 대한민국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까? 참되어라 바르거라 선생님이 가르치신 대로 살면 딜레탕트가 되어서 조소를 받고 교과서로는 민중항거인 4.19와 5.18을 가르치면서 민주주의의 근본이 무너지는 현실을 놓고 투표장에서는 차악을 선택한다는 미명하에 진영 논리로 일관합니다. 배운 대로 살지 못한다면 배워서 무엇에 쓰겠습니까? 과거 정치 군인들은 북한의 위협을 항상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비상선포를 통해서 많은 자유를 억압했습니다. 놀랍게도 소위 직업군인이라는 그들은 실제로 쿠데타를 위해 전방사단까지 동원하는 등 국가 안보를 최우선에 놓고 일을 처리하지도 않았습니다. 대통령과 당대표가 모두 군인인 시절을 겪어내고 이겨냈던 우리가 왜 다시 한번 검찰과 경찰이 주도하는 정치적 결사체 때문에 중요한 시대적 과제들을 제쳐놓고 극한 대립을 강요받아야 합니까? 시민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 그리고 손자, 손녀의 미래가 단순히 조금이라도 덜 나쁜 사람에게 맡겨져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 황당한 검투사 간의 랠리를 이어가는 것입니까? 그 랠리를 여러분께서 즐겨주시니까 어느 정치 세력도 미래와 대안을 놓고 더 이상 고민하지 않습니다. 생산적인 경쟁을 하지도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위기입니다. 절망의 줄다리기를 하면서 대한민국이 정체된 사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거부할 수 없는 도전들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신당에서는 이러한 위기들을 정확하게 직시하고 당당하게 표 떨어지는 이야기들을 하겠습니다. 해열제와 진통제를 남발하여 이제는 주사바늘을 어디에 꽂아야 하는지도 모르겠는 대한민국의 중차대한 문제들을 솔직하게 다루겠습니다. 누군가가 또다시 콜로세움에서 상대를 빌런으로 만드는 정치를 하고자 한다면 저는 100번 고쳐 죽어서라도 그 사람의 멱살을 잡고 아고라로 다시 돌아와 다시 미래를 이야기하도록 강제하겠습니다. 몇 가지 생각나는 시급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한쪽에서는 이공계 인재를 육성하겠다고 하면서 반도체 웨이퍼와 포토마스크를 흔들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의대 정원을 3배 가까이 늘리는 것을 검토한다면 최상위급 이공계 인재들은 연구개발에 뛰어들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의대생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도대체 엑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으면서 고장나는 대한민국의 성장 엔진은 과연 누구의 책임이어야 합니까?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등록 인원의 절반이 이름만 올려놓은 가짜 대학생인 학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민의 세금을 이 상황에서 대학 등록금 지원에 무조건 더 투입하겠다는 것이
과연 우리가 바라는 교육개혁입니까? 사학재단과 교원들의 표만 두렵고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저출산의 여파로 전방을 지킬 병사가 부족해졌다면 적극적인 감군 계획을 제시하는 것이 책임 있는 정치의 모습일 것입니다. 감군 계획이 문재인 정부에서 나왔던 이야기라고 해서 논의조차 하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아집입니다. 상대에 대한 극한 부정 속에서 나온 대안이 120kg이 넘는 고도 비만자까지 군복을 입혀서 휴전선에 세워놓는 것이라면 그것이 무책임한 정치의 민낯입니다. 킬러 문항을 없앤다고 하면서 잘하는 학생들에게 미적분과 기하마저 수능시험 범위에서 제한다고 한다면 학생들은 줄어든 평가 범위 속에서 소위 매력적인 오답을 통해 변별력을 갖춰야 하는 것입니까? 벡터와 미적분을 고등학교에서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평가받지 못한 학생들은 해외의 이공계 인재들과 어떻게 경쟁하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이제 누군가가 국민연금의 문제를 다룬다고 하면 또 결론은 뻔하게 더 내고 덜 받고 늦게 받는 방향으로 날 것이라고 다들 예측합니다. 이것이 해열제이지 어떻게 근본적인 연금 개혁일 수 있겠습니까? 적립식 국민연금이 저출산과 맞닥뜨려 한계에 이제 도달했고 지금 이대로 가면 지금 연금을 납부하는 세대는 연금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현실을 직시하고 부가식으로 전환을 조금씩 준비하자는 그 바른 이야기를 왜 시작하지 못합니까? 대한민국의 대통령 이하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위에 열거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작 권력을 가진 그들은 앞으로 길어야 10년 이상 정치를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임기 중에만 내 정치 생명이 다 하는 데까지만 큰일이 터지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는 그들의 정치가 어떻게 미래지향적인 정치일 수가 있겠습니까? 무책임한 현재의 위정자들과 다르게 저는 제가 지금 하는 주장과 선택에 대해서 30년 뒤에도 살아서 평가를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누가 내는 대안과 제안이 더 진실하고 절박하겠습니까? 프랑스의 마크롱이 표 떨어질 각오로 연금 개혁에 몸을 던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마크롱은 본인의 삶 언젠가 연금 고갈의 파고를 그대로 맞닥뜨릴 것이기 때문에 책임감 있게 진실하게 나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논리와 이성은 사라지고 선악을 가르는 무부의 칼로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써버리는 야만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모난 돌이 정 맞는다. 절대 나대지 말고 큰 덩어리에 의지하라는 말을 저에게 할 겁니다. 오직 제가 믿는 것은 용기와 올바름의 힘입니다. 저는 일신의 영달을 위해서 그 칼날을 두려워하거나 순치되지 않겠습니다. 오늘 제가 상계동에서 제 뜻을 밝히는 것은 정치의 새로운 출발선에 서서 정치를 하는 이유를 다시 새기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제 고향 상계동을 좋아하는 이유는 너무나도 평균적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삶이 녹아있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인구 20만의 상계동이고 많은 사람들이 거쳐간 곳이기 때문에 지금 듣고 계신 시민 누구나 높은 확률로 상계동에 지인이 있으실 겁니다. 노력하는 사람들의 도시, 가진 것이 많기보다는 꿈꾸는 미래가 많은 그런 사람들의 도시입니다. 서울 시민이지만 가장 먼 거리를 출퇴근해야 하는, 그리고 좋은 학군을 위해서 구축 아파트에 사는 것을 감내하는 그 일상 속에는 지금의 불편함을 다소 감내하는 사람들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에 대한 희망이 깃들어 있습니다. 제가 언제 어디서 정치하더라도 상계동 사람들의 바람대로 내가 먹고 즐길 것을 아끼며 된 아이의 교육비가 가치 있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4호선 지하철 손잡이를 잡고 동대문 역사문화공원까지 20분간의 부대낌 속에서 졸고 있는 어떤 가장의 고단함을 새기겠습니다. 반드시 대한민국은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공무원 임대 아파트와 군인 아파트를 끼고 있는 상계동에서 살면서 100만 공무원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리는 미래 속에는 누구도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아이들에 대한 사랑과
교사로서의 소명의식 외의 다른 것을 강요받지 않고 국가를 지키는 군인이 국가와 국민 외에 충성할 대상을 찾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서희초등학교 교사의 아픈 사연과 박정훈 대령의 고난서사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하는데 정치권은 이미 이슈로 이슈를 덮는 방식으로 어떤 해법도 없이 바뀐 거 없이 이것이 잊혀져 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추진하는 신당은 이런 일련의 아픔과 부당함을 절대 잊고 지나쳐가지 않겠습니다. 몇 개의 의석을 만들어낼지도 모르는 확실하지도 않은 누군가의 말에 신빙성이 없고 실행이 담보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신다면 더 많은 의석을 만들어 주십시오. 여러분이 평생 사게 될 주식 중에서 가장 큰 수익률을 담보하는 주식은 바로 이 신당에 투자하는 지지와 성원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손자, 손녀에게 미래지향적인 대한민국을 상속세 한 푼 없는 유산으로 남겨주십시오. 이준석이 정당을 끌어갈 돈이 있느냐, 사람이 있느냐 설왕설래합니다. 3천만 원으로 전당대회를 승리하는 방식이 정치개혁의 실증적인 사례였던 것처럼 나눠줄 돈과 동원할 조직 없이 당을 만들어 성공한다면 정치의 문화가 영원히 바뀔 것입니다. 대한민국 시민 여러분, 여러분 모두를 미래의 정치로 초대하겠습니다. 참여하실 때 우리에게는 십시일반에 밥 한 숟가락씩만 주십시오. 노무현 대통령에게 모인 돼지저금통을 기억하는 우리가 20년이 지난 지금, 모든 것이 더 발달한 지금 왜 그 방식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야 합니까? 거대 정당을 이끌어본 제가 새로운 도전을 할 때는 믿는 구석이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방영된 JTBC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에서 새우가 고래를 이기는 방법을 진도준이 이야기합니다. 새우 몸집을 키우는 거죠. 고래 싸움에 등이 터지지 않을 만큼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시간은 새우 편 아닐까요? 서로 물어뜯기밖에 못하는 고래 두 마리가 싸우는 동안 담담하게 많은 시민들의 희망을 머금고 미래를 그리면서 여러분이 모아주시는 십시일반의 밥을 많이 먹고 크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모두가 움츠린 눈 덮인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막아보라고 해도 민주화는 필연이었습니다. 상대 정치 세력을 악의 상징, 빌런으로 만들어 콜로세움에 세우는 검투사 정치는 월륜, 즉 보름달과 같아지게 되어 있고 미래를 이야기하는 생산적인 정치는 월신, 초승달과 같이 차오릅니다. 자연의 섭리가 무서운 것은 이것이 거부할 수 없는 미래라는 점에 있습니다. 눈은 항상 녹습니다. 그래서 봄은 항상 옵니다. 보름달은 항상 집니다. 그리고 초승달은 항상 차오릅니다. 내년 4월 대통령 한 사람이 아닌 상계동의 꿈, 보편적인 민주시민의 고민을 담아낼 수 있는 새로운 정당이 여러분을 대표할 수 있도록 제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정진하겠습니다. 희망의 언어로 우리가 미래를 키울 때 다시는 투표용지가 정말 어려운 킬러 무랑처럼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나를 위해, 내 가족을 위해, 내 나라를 위해 할 수 있는 행복한 선택이 가능한 그날을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시민 여러분에게 약속하겠습니다. 앞으로 저만의 넥스트 스텝을 걷겠습니다. 변화와 승리에 대한 확신을 두고 이 길을 즐겁게 걷겠습니다. 훗날 오늘의 제 약속이 상계동 마포 참숯갈비 선언이라고 위키 한자락에 기록될 수 있도록 견마지로를 다하겠습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대한민국이 당신을 빼놓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